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오광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두 편씩 대전의 현안뿐만 아니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시각으로 브리핑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7월 11일 날 대전광역시당 주최로 이장훈 대전시정 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현안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자료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어땠습니까? 어떤 분은 이장훈 시장 시원시원하게 일 잘한 거고 칭찬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완전 윤석열 투다. 답답하다. 남은 3년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장훈 시장의 1년을 오늘 평가를 하는데 오늘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4가지 키워드는 빌공짜를 쓰는 공약. 이거 과연 실현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너무 뻥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뻥튀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엄청난 낙하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낙하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하나는 1년 내내 바람잘 날이 없었던 대전시의회의 업자 의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짧게 빌공짜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장훈 시장이 내걸었던 공약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공약들 여러분들 어떤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약들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공약 실천 계획을 평가하는 작업을 올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정자 자료를 받아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등급을 나누는 작업을 했는데 아쉽게도 대전이 D를 받았어요. SA 등급을 받은 곳이 서울특별시라든가 경기도에 갖고 총 6개 그 시도가 받았는데 대전은 아예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을 받았는데 이 D등급을 증거를 가지고 이장훈 시장이 매니페스토 본부랑 막 한판 붙었죠. 이장훈 시장은 매니페스토 본부가 부패한 시민단체의 관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제출한 16개 자치단체는 부패한 시민단체한테 놀아난 꼴이 이제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장훈 시장이 굳이 왜 자료 제출을 안 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가 공약 자체가 너무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이걸 실행 계획을 갖다가 제출을 하더라도 이 평가하는 데서 제대로 평가받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라는 곳이 정말 오랫동안 각 공약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볼 때 대전시 공약이 과연 얼마나 내실이 있는가 이걸 볼 때 평가받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이번 실행 계획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임기 마칠 때까지 실행 단계별로 계속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이장훈 시장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공약들이 많습니다. 거의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도 있는데요. 그런 공약들을 계속해서 평가받을 때마다 저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거의 하위권을 맴돌 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평가를 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장훈 시장의 공약 한번 볼까요? 위의 자료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만든 요약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총 63개 공약에 대해서 55조 643억을 들여서 실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약을 임기 내 실천하는 것과 임기 후에 실천하는 것을 나눴는데 임기 후에 실천하는 것이 무려 37조 180억입니다. 이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대전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임기 후에 투자되는 돈이 42조라는 거예요. 55조 중에서 42조는 임기 후에 투자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75% 정도 돼요. 4분의 3 정도는 임기 내에 못하고 임기 후에 하겠다. 뭐 이런 공약, 과연 제대로 된 공약일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4분의 3은 못했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하면 다음 지방선거가 임박하면 부상했던 사업들 마무리할 수 있게 재선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요청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장훈 시장의 공약은 재선해도 하기가 힘들 겁니다. 3선, 4선 해야지 비로소 완성되는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 공약을 다른 시도랑 한번 비교를 해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국비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는 공약 사업을 위해서 한 33%의 국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국투자가 많습니다. 46%. 근데 광역시는 32%로 비슷하죠. 시도비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났습니다. 이거 대전광역시가 시도비를 이렇게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시도비를 적게 쓰고 사업을 하겠다. 그럼 좋죠. 그런데 그 적게 쓰는 시도비를 어디서 충당을 하냐? 민간자본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무려 59.36%, 60%의 공약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다른 데 보면 전국 평균 보면은 32%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거고, 광역시 평균 44%입니다. 이거랑 비교해서 정말 기형적으로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는 대단히 좀 기형적인 공약이고 실현 가능할까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약을 실현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아시다시피 지방정부 세수가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세입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자료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 현황이라는 자료인데, 이거는 대전시 중기재정 계획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대전시의 주요 세입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건데, 보면은 대전시 세입에 가장 많은 수입이 어떤 건가 하면 취득세입니다. 주택 사고팔 때 나오는 취득세가 가장 많은데 2022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대전시는 약 6천억 정도 징수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대전시 결산서를 봤더니 5,300억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727억 정도가 세입 결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세입이 많이 줄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광역시 세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소비세랑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걸 지방도국세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걷어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2022년도에 전망하건대 거기 한 1조가 조금 넘는 그렇게 들어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부터예요. 올해 중앙정부 세수 많이 들고 있다는 거 논란을 통해서 부족했지만은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하는 민간연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채수익 감소에 따른 지방도부세 지방자치별 감소의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은 정부가 8월 말 기준으로 4월입니다. 올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33조 9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의 34조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아마 12월 달까지 가면 한 100억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감소가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지방도부세가 6억에서 6억 5천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전시로 내려오는 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겠죠. 결과적으로 세입은 계속해서 쪼그라들 겁니다. 근데 대전시는 중기재정 계획이라든가 혹은 공약 사업에 있지 않던 각종 사업들을 계속 벌리고 있어요. 주로 이제 토목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표되는 거 보면은 장대교차로 340억, 금고동 골프장 1,500억, 노르벌 국가 정원 조성 사업에 1,300억. 요거는 공약 사업입니다. 근데 공약 사업에는 756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 2배 정도 늘려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토목 사업들은 추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거죠. 요거까지 오늘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공약에 대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스타트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임기 내 해결되지 않을 것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뻥뻥 우려먹기식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5월 20일 날 시정 브리핑을 통해서 제2의 문화예술 복합단지를 중촌동에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장훈 시장이. 이게 이제 실음미술관이랑 음악전용 공연장을 짓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두 개 합치면 한 4천억 정도 드는 그런 계획인데, 짓는 건 좋죠. 짓는 건 좋은데, 이거 공약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보면은, 자, 계획 및 기본 구상이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고, 타당성 조사를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5년도 1, 4분기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중투심사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확보하고 이런 걸 25년도 정도에 하겠다는 거죠. 26년에 하겠다는 건데, 이거 선거가 언제입니까? 다음 지방선거가 26년 4월 달에 있습니다. 6월이요. 26년 6월 달에 있습니다.
결국은 임기 내에 첫 삽도 뜨지 못할 것이다. 그런 공약 사업을 지금 어쨌든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발표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게 내년에 있을 총선 대비해서 그리고 26년도 지방선거 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이루지 못할 공약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